분녀, 이효석.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니 때 웬일인가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집채 같은 도야지는 헛간 앞을 지나 묘포밭으로 달려온다. 산 도야지 같기도 하고 마발이 같기도 하여 보통 도야지는 아닌데다가 뒤미쳐 난데없는 호개 한 마리가 거위 영장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도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밭 위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선을 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산지방 사방으로 날아간다. 허구많은 지향 다 두고 도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욱바가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발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공치 개 앞에는 넓은 토벽이 막혀 꼼짝 부득이다. 옆으로 빗빼려고 하는 서슬에 도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놀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의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꼼짝 달싹 할 수 없고 고함을 질러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며 몸이 통새난다. 문득 짜장 놀라서 엉겹결에 소리를 치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인지를 틀어막히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려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었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도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치기 전에는 이 몸도 적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개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인 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윗목에 누워있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 넋이 있으면서도 날도적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된 난일에 노그라져 한박 단잠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도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등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문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안 흐른다. 원망할 거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 내가 누구든 아무한테나 다 마찬가지일걸.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저고리 고름을 올가미 지어 메어주는 눈치다. 간단하고 감쪽 같다. 도적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늠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풀리자 분녀는 뛰어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이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보아도 알 바 없고 맺혀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 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땅이 부끄럽고 어두운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시근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들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 안은 밝을 때 천연스럽다. 땅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고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에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 구석 뭉쳐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들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볼이며가 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도리어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럽게 어처구니 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벼랑간 소름이 치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운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기된 눈방울을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며 분녀는 딴소리밖에 못하였다. 새까맣게 흐린 품이 천둥하고 비울 것 같우. 묘포 감독의 박추짓일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랑한 폼이 아무 짓인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 아이들 틈에 끼어 인부로 오는 명준이의 짓일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나 워낙 집안이 엇하긴 까닭에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 퇴학하고 묘포 인부로 오는 것이 가엾긴 하다. 그러나 그라고 터놓고 을러맸다고 하면 응락할 수 있을까? 군청 급사 섭준이나 아닐까? 행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쥐얼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쳐버린 부녀는 고시랑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이 굳은 까닭에 비를 칭탈하고 일을 쉬고 다음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뱅 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쩍지 않다. 사람마다 기연, 미연, 혐의를 걸어보기란 몇날스러운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도 않은 것이 차라리 싶어스러웠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궤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긁히는 것만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변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추어진다면 기분이 순야, 옥녀,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내정은 역시 소옥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별안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하게 엿보였다. 박추와 준만에게는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잡나룻이 듬성한 검센 박추, 거드름 부리는 들대 및 이 녀석한테 당했다면 이 몸을 어찌노. 잠자코 풀 뽑는 우죽한 명순이 새침한 몸집,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있을꼬. 사람은 외양으로 날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면상과 눈치로는 그가 근지 누가 근지 도무지 거니챌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내지나 않을까. 맡은 일항의 풀을 뽑고 난 명준은 감독의 분보로 이깔 포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작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옥녀는 기겁을 하여 농인 줄만 알고 저 녀석 얼뜨기같이 해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이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준은 픽 웃으며 마침 손이 빈 부녀에게 고무줄을 쥐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이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부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려 밭에서 보이지는 않았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이러기 싫지 않니? 대번에 농조로. 너 어떤 놈에게로 시집가련? 박추한테라도? 미친 거 다 시집 갔니 안 갔니? 관자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 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질 거야. 살 재미가 없어. 계집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낯없고 일한대야 부모를 살릴 수도 없고 잡다한 세금 못 물어 드자비를 당하고 이까짓 고야 뭐. 난 만주로 갈 거야. 돌아다니면서 금광이나 얻어보려고. 엄청난 소리지? 하지만 사람 운수를 알 수 있겠니? 정말 가겠니? 안 가고 무슨 수가 있어. 이까짓 쭉쟁이. 땅 파야 소용있나? 거기도 하늘 미치니까 사람이 살 거야. 짐승만 살겠어. 물을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명준은 닫다가 부녀의 팔을 잡았다. 금덩이를 쥐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랑이는 명준의 옷고름이 새삼스럽게 눈에 띄자 부녀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뜨였다. 끝을 홀쳐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 옷고름과 함께 나란히 들이운 것이다. 내 짓이었구나. 부녀는 짧게 외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취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쌔게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부녀는 눈앞이 아찔하며 별안간 현기증이 났다. 그뿐 명준은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며칠 후에 짜장 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었다. 분녀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